스포츠 탐구원 젠틀맨입니다. 매일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본글은 초안입니다. 최종 분석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나눕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웨스트햄 리그 6위, 승패 패패승. 챔스 진출권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리버풀에게 패한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사우스햄튼에게 1대3으로 패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안토니오와 보웬이 둘 다 이탈한 것은 치명적입니다. 물론 안토니오는 부상 의심 단계이기는 하지만 부위가 햄스트링이라 뛸 수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력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두 선수가 웨스트햄 리그 득점의 33%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득점력에는 큰 감소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책의 공중볼을 이용한 세트피스가 장기이기는 하지만 전담 키커 크레스웰도 부상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득점 루트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득점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수책과 라이스로 이루어진 3선의 단단함은 리그 탑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오그본나가 빠진 이후 라인 컨트롤과 수비 리딩을 해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마가 신체 능력은 좋지만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도슨 역시 분류하려면 파이터형 센터 100에 가깝습니다. 유효 슈팅 비율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슈팅을 내주는 빈도가 높은 편이라 실점 통제에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도 꼬박꼬박 1실점씩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1실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세비야 리그 2위, 패승무승무. 리그 우승은 레알 마드리드가 크게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챔스권을 사수하는 편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바르셀로나가 널치른 한 경기를 이겨도 승점 2점 차이이기 때문에 순위 유지와 챔스권 사수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로파 강자였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원정에서는 다득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격 라인에 누수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슈팅 전환율이 7%로 홈에 비해 2배 이상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 미르도 부진하고 있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8경기 한 골로 전혀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차전을 승리했기 때문에 일단 지키기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풀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득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수비진 누수가 심합니다. 3선 저지선 역할을 해줄 중원 자원과 양 풀백, 주전 센터백이 결장합니다. 다만 라이트백은 나바스, 중원 저지선은 델라이니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의 핵심은 쿤데도 건재함으로 수비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0분당 슈팅을 두 번째로 적게 내주고 있고 유효 슈팅 개수는 아예 리그에서 가장 적게 허용하고 있는 만큼 수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상대 공격진 누수도 제법 심한 편이라 세비야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야가 원정에서는 조심스럽게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웨스트햄도 공격진 누수가 제법 심한 편입니다. 저득점 페이스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승부에서는 무승부도 유력한 편인데 양 팀이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쉽게 득점이 터지지 않는 흐름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